정원은 그날에서야 확신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 없다는 걸요. 누군가는 처음부터 자신이 이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길 바랐고 그 바람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는 걸. 정원은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그 깨달음은 어떤 사건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정원을 몰아붙인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비난한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그 평범함 속에서 정원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정원은 그 생각을 아는 채 아침을 맞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알람은 울렸고 창밖에서는 익숙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원은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미 한 발짝 앞서 불안해지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날이 많아졌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괜히 숨이 얕아지고 사소한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날들 말입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따르는데 컵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정원은 순간 움찔했고 그 작은 움직임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일인데 요즘은 이런 사소한 실수조차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원은 컵을 내려놓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 안 어딘가에 자신이 모르는 시선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괜찮아. 정원은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아무도 정원을 직접적으로 밀어내지 않았고 아직 아무도 정원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그 아직이라는 시간이 이상하게 길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원은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분명 어제의 자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바라보이고 있다는 걸 의식하는 눈이었죠. 정원은 그 눈을 잠시 피하려다 이내 다시 마주봤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사라질 불안이 아니라는 걸. 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원은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괜히 눈에 들어왔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은 가장 오래 연습된 얼굴이라는 걸요. 그 시각 헤라는 이미 하루를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늘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필요한 선택들을 미리 끝내두고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라는 몇 통의 전화를 짧게 처리했고 몇 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들은 길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건 굳이 서두를 필요 없겠네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은 없었고 반론도 없었습니다. 헤라는 그 반응을 보며 이미 충분하다는 듯 시선을 거뒀습니다. 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설명보다 방향을 원한다는 걸요. 영채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밤새 쌓인 메시지들을 하나씩 내려다봤습니다. 직접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문장들의 결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요즘 분위기 알지? 상황이 좀 달라졌어. 영채는 그 말들이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 편도 들지 않는 선택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였죠. 영채는 침대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갈래의 길이 떠올랐지만 어느 쪽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들 속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사람은 항상 애매한 위치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정원은 회사로 향하는 내내 휴대전화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오갔을 메시지들이 오지 않았고 연락을 해도 짧은 답만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 말들은 하나같이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정원은 그 공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상황이 더 분명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원은 자리에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 여기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정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태석이었습니다. 정원은 한 박자 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원 씨. 태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정리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아요? 정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둘은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쉽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정원을 바로 바라보지 않았고 정원 역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재고 있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쉽지 않죠. 정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쉽다고 말하긴 어렵네요.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원 씨가 어떤 선택을 할지 조금 궁금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가벼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태석은 정원이 이 판에서 어떤 위치에 설 사람인지 확인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피하지는 않으려고요. 태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달라졌습니다. 정원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지만 그 반응만으로도 정원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대답이 태석에게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는 걸요. 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말 기억해 두겠습니다. 정원은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이 만남 이후로 태석의 시선에서 자신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원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은 만들어진 것이었고 정원은 이제서야 그 구조를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영채였습니다. 정원은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 연락이 지금 이 타이밍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원아. 영채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한 번은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은 뒤 정원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정원이 모르는 사이에 움직이고 있었고 이제는 그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정원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정원은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는데 손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영채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해서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채는 늘 감정이 먼저 드러나는 사람이었는데 방금 통화에서는 감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건 보통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연습한 말을 꺼낼 때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올랐어요. 영채는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더 불안한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영채 말고 또 누가 알고 있을까?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정원은 일부러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늦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대화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드러나게 될지가 문제였죠. 영채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원을 보자마자 손을 흔들거나 반갑게 웃지 않았고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태도가 정원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영채라면 분명 먼저 말을 걸었을 텐데 지금은 그마저도 조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음료가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 침묵은 어색해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말하는 쪽이 먼저 속을 드러내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영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정원은 그 말이 질문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는 않아. 영채는 잠시 정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예전처럼 감정을 읽으려는 눈빛이 아니라 지금은 계산하는 눈빛에 가까웠어요. 영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원아, 내가 이 말을 꺼내도 될지 솔직히 많이 고민했어.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했다는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결론을 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숨기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영채는 그 대답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헤라 언니가 움직이고 있어. 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오자 느낌은 전혀 달랐거든요. 정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채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고 노골적인 지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말들, 애매하지만 분명한 신호들. 영채의 말 하나하나를 들을수록 정원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영채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 문제는 아니야. 언니는 지금 자기한테 불확실한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어. 정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불확실한 요소. 그 말은 곧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원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불확실한 요소에 내가 포함돼 있다는 거지?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응. 그 대답이 떨어지는 순간 정원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정원은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 뭔가 잘못한 적 있어? 영채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영채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잘못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지.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지. 그 순간 정원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혀왔던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요. 이건 오해도 감정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 헤라는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애매한 사람은 짐이 될 수 있어요. 상대는 헤라의 말을 바로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라는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헤라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시 정원과 영채 쪽으로 돌아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정원을 걱정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리감도 섞여 있었어요. 영채 역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거든요. 정원아, 영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내 편이고 싶어.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영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도 씁쓸함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근데? 영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판에서 내 편에 서는 게 나한테도 안전한 선택은 아니야.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도 않았고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가 됐어요. 이 관계들 속에서 안전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원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솔직해서. 정원은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정원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차분하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렸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고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감정으로만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요.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왔다는 걸 말입니다. 세훈을 만나기로 한 장소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평범한 곳을 골랐다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나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는 점이 오히려 세훈답게 느껴졌습니다. 세훈은 먼저 와 있었고 정원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반가움보다는 조심스러움이 먼저 보이는 표정이었죠. 정원아. 세훈은 그렇게 부르면서도 눈을 바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그 모습만으로도 많은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훈 역시 이미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둘은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세훈은 손을 모았다 풀었다를 반복했고 정원은 그런 세훈의 손끝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단서처럼 느껴졌어요. 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정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더 늦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세훈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힘이 없었고 안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표정이었죠. 세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정원은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변명이나 설명을 재촉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훈이 스스로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훈은 그 침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헤라 쪽에서 먼저 얘기가 왔어. 그 한마디에 정원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무게가 달랐어요. 세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헤라는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고 대신 상황을 설명해줬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인지, 누가 중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누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세훈은 그 설명이 너무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틈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원아. 세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그냥 흘려보내면 될 줄 알았어. 정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 짧은 대답에 세훈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정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문제는 흘려보내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야. 세훈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처럼 느껴졌거든요. 정원은 세훈을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었으니까요. 세훈아. 정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야? 세훈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정원은 조급해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질문은 답을 강요하는 질문이 아니라 선택을 자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세훈은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애매해. 정원은 그 대답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됐어. 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정원은 세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뭘 모르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니까. 그 말에 세훈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원은 더 이상 세훈에게 설득이나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선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할 몫이었으니까요.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원은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진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 판의 윤곽이 분명해졌거든요.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변으로 밀려나며 누가 아직 애매한 자리에 남아있는지. 그 시각 헤라는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몇몇 사람에게서 짧은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헤라는 크게 웃지도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정리하죠. 그 말은 결론이었고 동시에 다음 단계를 향한 신호였습니다. 헤라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정원이 예상보다 조용하다는 점이었죠. 헤라는 그 조용함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집에 도착해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차분히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영채의 말, 세훈의 태도, 태석의 시선, 그리고 헤라의 움직임까지. 정원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동안 자신이 너무 설명하려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해받으려고 애썼고 오해를 풀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판에서는 점점 밀려나고 있었던 거죠. 정원은 이제 그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원은 휴대전화를 들고 천천히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눌렀다 지웠던 번호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원 씨. 정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 짧은 대답으로 정원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더 이상 판 밖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정원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하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미 여러 사람의 선택이 겹쳐졌고 그 선택들은 곧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소파에 기대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위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이제는 설명하지 않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정원을 의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정원을 정리 대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알게 됐습니다. 이 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정원은 이제 막 그 자리에 서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